예, 오늘의 미국 주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블룸버그 테크의 내용입니다. 어, 내용을 보면 AI 경쟁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타이틀이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스페이스X는 IPO 이후에 49% 급등했습니다. 아마존의 엔비디아 도전, 그리고 군수기업 안드릴까지 이 모든 뉴스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에서 인프라로 옮겨가 있다고 있는 겁니다. 총 9가지 뉴스를 정리하고 제 의견을 좀 정리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애플과 인텔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합의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텔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죠. 애플은 지금 첨단 칩 생산의 거의 전부를 TSMC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AI 칩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TSMC 생산 능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만약 인텔이 애플 고객을 확보하면 인텔 파운드리 사업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다른 고객사의 확보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만약 인텔이 에, 음, 이건 이제 인텔에게 이제 단순한 매출권이 아니라 정체성 전환의 신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CPU 회사에서 위탁 생산 회사로 변신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시험대인데, 만약 발표가 트럼프 SNS를 통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보고, 공식 계약 발표가 아니라 정치적 언급이었던 부분인 만큼 실제 계약 조건과 규모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과도하게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전문가들은 AI 사이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평가를 하는데, 근거는 단순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부분. GPU 부족, 메모리 부족, 광통신 부품 부족, 데이터 센터 부족, 이게 전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지금 AI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수요 부족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음, 이게 가격 경쟁력이 인프라를 가진 쪽에 있다는 뜻이고, 지금 시장이 모든 회사보다는 반도체나 전력, 데이터 센터 기업이 더 큰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X IPO 이후에 49% 급등이라는 기사인데, 스페이스X는 IPO 이후에 약 49% 급등했고, 최근에 이틀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공모가 대비 높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를 일반 기업하고는 다르게 봐요. 제사용 로켓, 스타쉽, 스타링크, 우주산업 전체를 바꾸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향후 5에서 10년 후의 미래를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 49% 급등이 펀더멘털만큼이나 서사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조정이 나온 자체가 시장이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신호로 볼 수 있고, 장기 비전은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각오해야 하는 종목이고, 저는 150달러 언더로 어, 비용이 좀 구성이 됐을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 다음은 4부고요. 오픈 AI 엔트로피 결국 상장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요. AI 모델 회사들이 왜 IPO를 추진할까?
데이터 센터 건설, GPU 확보, 전력 확보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사무시장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결국 이 회사들이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건 필연적인 흐름 같아요. AI 모델 개발이 이제 순수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자본 집약적 인프라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인프라 사업은 결국 공개시장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엔트로픽은 이미 IPO 준비를 좀 서두르는 것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빅테크 자사주 매입 대신 AI 투자입니다. 과거에는 빅테크들이 남는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지금은 그 돈이 전부 AI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알파벳은 지난 5년간 약 2,8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썼는데 이제는 AI 캡엑스를 위한 주식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의미 있는 변화이죠, 이게. 자사주 매입에서 캡엑스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자본 배분 변화가 아니라 회사들이 AI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장기 인프라 투자를 본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안 한다는 건 주주 환원보다 미래 성장에 베팅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여섯 번째, 아마존의 엔비디아 도전입니다. 아마존이 자체 AI 칩을 외부 고객에게도 판매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 의존도 감소인데 기존에는 AWS 내부용으로 쓰던 칩을 이제 외부 데이터 센터 고객에게도 팔겠다는 겁니다. 어, 어, 다만 이게 강조하고 싶은 제 생각은 칩 성능만으로 엔비디아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이전 영상에서도 좀 다뤘던 부분인데 쿠다라는 생태계가 있죠. 소프트웨어 장벽이 여전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도 자체가 엔비디아 요즘 주력이라는 빅테크 공통의 흐름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안두릴, 초대형 군수계약. 방산 AI 기업 안두릴이 미 공군의 무인 자율 전투기 생산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5년 이상 성장 가시성을 확보한 겁니다. 안드릴 씨와 강조한 점이 인상적인데 현대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소비한다. 이란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교훈은 무기 성능 중요한데 대량 생산 능력이 더 중요하다. 제 생각은 음, 이 부분은 AI 투자 얘기랑 좀 결은 다른데 흥미로운 어떤 시사점을 줍니다. AI 군사 분야에서도 더 똑똑한 무기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더 가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AI 인프라 투자랑도 일맥상통하죠. 결국 어떤 분야든 스케일을 만든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AI 시장 관련 뉴스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기업들에게 AI 모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은 1.5%로 작지만 전략적 의미는 아주 크다는 평가입니다. 작은 매출 비중에 불구하고 이렇게 주목받는 뉴스까지 나오고 주목받는 이유가 미중 기술 갈등 속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어, 중국 시장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 지정학적 긴장과 상업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럼블, 영상 플랫폼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럼블이 노던 데이터를 인수하고 퀘이크 AI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대규모 전력 인프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향후 클라우드 AI 사업이 영상 플랫폼보다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한다는 뉴스인데 이거는 오늘 기사 중에 가장 파격적인 내용이죠. 영상 플랫폼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거든요.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실행할 때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런
피벗 시도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9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기반에서 인프라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GPU, 전력, 데이터 센터, 반도체 생산 이 네 가지가 지금 AI 시대의 진짜 권력이다. 오늘 다룬 내용이나 회사들의 공통점은 전부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스페이스X의 로켓 생산, 아마존의 칩, 안드릴의 무기 생산까지 다 같은 흐름입니다. 이건 AI가 이제 아이디어 경쟁이 아니고 자본과 생산 능력의 경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려한 AI 서비스보다 그 뒤에 묵묵히 인프라를 짓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이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